토정 비결의 저자 이지암의 충격적 반전. 해마다 정월이 되면 우리는 토정 비결을 봅니다. 이 토정 비결은 토정이란 호를 가진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문인인 이지암이 쓴 책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를 살았던 한 기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토정비결의 저자로 더 유명한 인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이자 민초들의 삶을 헤아렸던 따뜻한 지식인 그리고 화담 서경덕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토정 이지암입니다. 1. 토정비결 그 이상의 이지암. 어린 시절에도 그 총명함으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이율곡과 친분, 그리고 유성룡, 황진이, 서경덕, 그리고 유명한 도인들과 당대 지식인들, 과의 교류 등 들여다볼수록 신비함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지암은 단순히 운세책을 만든 점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벼슬아치나 학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기이했습니다. 2. 기인의 탄생, 파격적인 삶의 시작. 이지암은 1517년 지금의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과거 시험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살피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죠. 그의 형 이지번이 재주가 비상하나 세속에 되는 어둡다고 평했을 정도니 말 다했죠. 그는 전국을 떠돌며 민생을 살피고 직접 백성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고통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심지어 거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집신을 삼아 팔아 생계를 꾸리기도 했다고 해요. 당시 양반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보였죠. 3. 지성과의 교류, 화담 서경덕과의 인연. 이지암의 파격적인 사상과 삶의 태도에는 당대 최고의 기인이자 철학자였던 화담 서경덕의 영향이 컸습니다. 스승 화담 서경덕은 조선 중기 기철학의 대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이지암은 개성의 화담을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됩니다. 이지암은 스승 서경덕에게서 성리학은 물론 천문, 지리, 의학 그리고 길을 중심으로 한 우주론까지 폭넓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서경덕은 벼슬길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학문에 몰두했던 인물로 유명했죠. 그의 제자인 이지암 역시 스승의 영향을 받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상가로 성장했습니다. 4. 송도 3절의 간접 연결 황진이. 서경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서경덕을 흠모하여 지은 작품 기억나시나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리,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바로 조선 최고의 기생이자 시인 황진이입니다. 황진이는 빼어난 미모와 지성으로 수많은 남성들을 사로잡았지만 서경덕만은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스승으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이지암과 황진이가 직접 만났다는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지암이 서경덕의 제자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스승을 통해 황진이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녀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화담과 황진이 이야기는 꽤 유명한 일화였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지암 역시 스승의 기이한 삶과 더불어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인 영감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5. 현실 개혁을 꿈꾸다.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이지암은 단순한 방랑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이용한 경제 발전. 그는 바닷속 자원을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서해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고 어업을 진흥하며 심지어 바다에 떠다니는 해초를 이용해 구휼 식량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해양 경제론이었죠. 화폐 유통의 중요성, 물물 교환에 의존하던 시기에 그는 화폐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업을 발전시키고 화폐를 통해 백성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거지나 고아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구휼책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은 당시 지배층에게는 황당한 소리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시대를 앞서간 놀라운 통찰력이었죠. 6. 관직 생활과 좌절뜻을 펼치기 어려웠던 시대. 이토록 기인 같았던 이지암도 5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관직에 나아갑니다. 포천 형암, 아산 형암 등을 지냈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도 평범함을 거부했습니다. 아산 형암 시절 그는 백성들이 굶주리자 곡식을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들에게 바다로 나가 김을 채취하게 하고 갯벌에서 조개를 캐게 하여 팔아 돈을 벌게 했습니다. 굶주리면 어찌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겠는가 라며 백성들을 직접 독려하고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적인 정책과 파격적인 행보는 당시 기득권층과는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몇 년 만에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7. 토정비결, 민초를 위한 지혜. 관직에서 물러난 후 한강나루에 흙집을 짓고 다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삶이 힘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준비할 용기를 주기 위해 지은 것이 바로 토정비결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길 흉화복을 점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며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한자 대신 쉬운 말로 풀이하고 복잡한 역학 지식 없이도 누구나 자신의 운세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의 벼로인 토종은 흙으로 지은 정제서 유래했는데 이는 그가 백성들과 어울리며 소박하게 살았던 삶을 상징합니다. 8시대를 앞서간 성학자 토종 이지암. 이지암은 1578년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고 그의 사상은 당시 시대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시대를 앞서간 성학자이자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토종 비교를 통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그의 개혁적인 사상과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까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토종 이지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역사와 인물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